디즈니 실사 프로젝트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라이온 킹을 감상하였습니다. 알라딘에 그칠 줄 모르는 인기와 10억 불의 수익 달성을 목전에 둔 스파이더맨 파프롬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경사가 연이어 터진 디즈니의 신흥 주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개봉 직전부터 마치 바톤 터치라도 한 듯 혹평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예상외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입니다. 이유인즉슨 거의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하는 높은 완성도의 실사화가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의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원작 애니에서 중요시되었던 감정과 정서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과연 마스터피서는 라이온 킹을 어떻게 감상했을지 마스터피서의 따끔뷰, 오늘 리뷰할 영화는 라이온 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작품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원작 애니에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디즈니 실사 프로젝트의 이전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정글북에는 조금 못 미치고 알라딘보다는 조금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거의 한 목소리로 수렴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되려 영화를 망쳤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하였다시피 라이온킹의 실사화 기술은 가히 최고입니다. 실제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 정도고 거기에 목소리만 입혀 이야기를 꾸민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죠. 원작 애니의 코미디 수준이 워낙 높고 이야기가 주는 감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물 캐릭터들의 의인화된 표정이나 행동 모션이 꽤나 중요하겠지만 메가폰을 잡은 존 파브로는 같은 이야기를 그려나가면서도 영화의 장르를 코미디로 국한하지도 않았고 캐릭터에서 전해지는 감정들은 음향과 조명을 통해 상당 부분 커버하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캐릭터들이 너무 현실적이라 원작의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다면 존 파브로의 전작인 정글북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역한에서 지렸고 스카이 모함미에 혼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크게 보아 존 파브로의 라이온킹과 원작 애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게감에 있습니다. 원작 애니보다 가볍지 않게 무게를 조금 더한 것이 바로 실사와 라이온킹입니다. 대표적으로 치에테 외주오프의 스카는 제레미 아이언스의 스카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얍삽함과 가벼움은 상당 부분 빼냈고 그 빈 공간을 무게감으로 채워냈습니다. 원작의 스카라기보다 오히려 정글북의 시역한 같은 느낌이죠. 이것은 하이에나 3인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이에나 3인방에게는 원작이 없던 상하 관계가 생겼고 반대로 스카와 하이에나의 관계에서는 그 거리가 축소되었는데 이 때문에 스카의 중요한 테마인 Be Prepared 역시 변주됩니다. 원작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복종의 성격이 보여졌지만 실사판에서는 스카가 하이에나들을 설득하는 성격이 보다 강조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려 스카와 하이에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스카에 더한 무게감을 실어주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없는 아기 신바에 대비해 한껏 무게 잡는 스카가 만나 극의 초반부는 원작보다 조금 더 어둡고 원작에서 볼 수 없었던 스릴과 서스펜스는 이 작품의 은근한 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티몬과 푼바가 등장하고 코미디의 역할이 상당히 대두되는 중반부에는 그 약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 듯 보입니다. 역시 제한된 표정으로는 코미디적 정서를 100%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리 아이크너와 세스 로건이 나쁘지 않은 코미디를 보여줌에도 그 유쾌함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원작과 비교해 눈에 번뜩이는 소소한 변화는 흥미롭습니다. 원작이 말한 생명의 순환, 운명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대해 신바의 갈개가 여러 생명체들에 의해 돌고 돌아 라피키의 손에 들어가고 다시 신바를 불러들이는 장면 연출은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이것은 곧 신바의 운명에 관한 의미도 내포하게 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의 중반부는 티몬과 푼바와 함께 직선적이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던 신바가 날라와 라피키를 만나고 다시 자신의 운명으로 돌아가는 극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부분입니다. 티몬과 푼바가 말하는 직선적인 것은 책임지지 않는 안일한 태도이고 세상과 나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순환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태도와 세상과 나의 합치를 말하죠. 신바와 티몬 그리고 푼바와의 대화에서 직선 그리고 순환의 의미를 곱씹으며 신바의 변화와 티몬과 푼바의 변화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려고 한 것도 괜찮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원작과 역시 실사화 영화의 후반부도 촘촘하게 달려온 초중반부보다 조금 부랴부랴 끝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작은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실사화 영화에서 이러한 점이 조금 더 크게 부각되는 편입니다. 러닝타임이 늘어난 만큼 신바가 날라와 라피키를 만나고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 스카를 무찌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풀어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다, 밀도가 있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웠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find something that's like big and juicy. Why is everyone looking at me?
더빙을 맡은 배우 라인업이 워낙에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기여도도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작에 이어 무파사를 연기한 제임스 얼 존스는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도널드 글로버의 신반은 그저 무난했지만 하쿠나 마타타의 애드립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치에텔 웨지오프의 스카는 단연 제레미 아이언스는 못 미치겠지만 이게 치에텔 웨지오프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냥 다른 색을 가진 스카로 이해하는 게 올바를 듯합니다. 티몬과 푼바 역시 원작에 비해 아쉽기는 하지만 실사화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Eat like us. Extra crunchy. They're local. Yeah. Oh, are.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아쉬운 것은 비욘세의 날라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저는 알라딘에서 자스민의 OST인 스피치레스와 이번 실사와 라이온킹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OST인 비욘세의 스피릿의 음절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스피치리스와 스피릿이죠. 더군다나 최근 디즈니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 날라 역으로 비욘세가 합류했다는 소식은 작품과 날라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고조시켰습니다. 전설의 OST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을 전설의 팝스타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것과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날라의 모습이 라이온킹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이가 비단 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기대에는 상당히 빗나갔습니다. 새롭게 선보인다는 스피릿은 감상할 시간 자체도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고 날라를 초점으로 각색이 이루어진 부분은 있었지만 알라딘의 자스민이나 정글북의 카아와 같은 인상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의 비욘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라이온킹의 만듦새에 비해 조금 부족했던 알라딘이 나오미 스콧의 그 강력한 한방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돌린 것을 생각해보면 이 작품에서 비욘세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최근에 디즈니의 행보를 보면 여성 캐릭터의 변화에 있어서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인데 왜 라이온킹의 날라에 있어서만 이리도 몸을 사렸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라이온킹은 분명 단점이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원점을 뛰어넘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죠. 최근 보도와 비평을 보면 하나같이 이 작품을 혹평하지만 원작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조금 다른 색으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상하신다면 충분히 이 작품만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저는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전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In the circle of life.